같이 하겠습니다. 네네. 중계는 네. 뭐 2D니까 우리가 네, 중계는 2D. 뭐 변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사실 네, 저희가 네. 한국에서 볼 때는. 근데 현장 가면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상상이 안 돼.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막 인구도 보고 마케팅도 보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게 되게 속성으로 들어가면 컨텐츠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이트 비즈니스잖아요. 좋은 매치업은, 그러니까 제 해석이에요. 뭐 바이블이 아니고. 결과를 모르는 매치업이 가장 좋은 매치업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네.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어떤 땐 처절하게 패자가 붙을 때도 있고 승자가 붙을 때도 있고 도전자 챔피언이 붙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컨텐츠에 있어서 궁극의 어떤 지향점은 기대가 너무 되는 거야. 도저히 이게 어떤 영화일지 모르는. 그래서 영화 예고편 보고 예고편 이상을 보여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기술적으로 좀 컨텐츠가 영화 쪽에서 좀 힘을 잃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들이 만 얼마를 내고 그 힘을 잃는 것 중에 하나가 예고편 이상의 것들이 없는 경우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데이나 화이트가 이거를 본인이, 이게 진짜 웃긴 게 데이나 화이트의 이 준비 과정 자체가 미디어 컨텐츠가 된 거예요. 기사 보도 대상이 된 거예요. 데이나 화이트가 이거는 태스크포스를 사무실 내에서도 공개를 안 한대.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본인의 캐릭터를 그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단점 장점 모두를 그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셀링 포인트가 된 사람이 일체화가 됐어. 브랜드랑 본인이랑. 저는 교독 기자님도 좀 그런 게 있어서 대단하다고 보는데 교독 기자님 완벽한 사람이라 인기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죠. 데이나 화이트도 얘는 아니죠. 훨씬 형님이죠. 거의 삼촌뻘인데. 그러니까 감정의 높낮이를 그냥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 초반을 보면 그런 선한 CEO 이미지를 주려고 하다 어느 순간 포기를 해. 제가 보기엔 그게 얼티밋 파이터 때 욕을 하고 그때 스피치를 하면서 시작된 건데, 아 이게 되네, 나 그냥 데이나 화이트로 살래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데이나 화이트가 이번에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다고. 어느 순간엔 돈이 17밀리언, 18밀리언이 들었대요. 미화 기준. 200억이 넘는 거야. 준비만 하는데 그만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 아저씨가,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지금 회장이죠? 프레지던트 좀 CEO죠. 좀 바뀌었지. 오히려 좀 톤다운을 했죠. CEO인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치겠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지금 어떤 게 나올지.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프로덕션에 있어서, 프로덕션이라 하면 컨텐츠의 어떤 비주얼적 전체적 완성도, 그러니까 뭔가 수선하는 어머니, 수선집 어떤 그 전문가로 치면 진짜 그 수선한 느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완벽한 프로덕션을 추구하는 게 데이나 화이트예요. 되게 유명해요. UFC가 비용 구조적으로 봤을 때 프로덕션을 방송국에 안 맡겨요. 모든 프로덕션을 자기들이 해서 딜을 할 때도 그걸 내밀면서 돈을 더 받고, UFC가 파이터페이 얘기가 나올 때도 들이미는 이론이 우리는 프로덕션까지 해서 비용 구조가 좀 다르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어느 시점, 요즘에는 아닌데 10여 년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중계차에 방송 송출 직전에 가서 인트로 영상부터 그걸 다 본대요. 그러니까 얘는 천부적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데이나 화이트가 많은 면이 있지만 프로덕션에 있어서 완벽주의자적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호언장담을 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2번 할 수도 없고 다시는 안 할 건데 한 번도 못 본 쇼를 만들겠다. 아,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셔너말리하고 메라트라고 그게 더 포인트지. 매치업에 대해서는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분석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이런 사람을 불러주는 곳 없죠. 교덕코트. 못 말린다 진짜. 난 몰라. 나는 몰라 진짜. 진짜 몰라 나는. 이런 포인트를. 근데 여기서 사에서도 좀 많이 소개를 해주고 좋겠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거 저희 문제기도 한데 미국에도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까지는 없어요. 수요가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개척을 한번 해보시죠. 개척, 네. 데이나 화이트 정신으로.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들어와 보시죠.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저는 또 이게 이 전체적인 이름이 지금 노체 UFC인데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리야드 시즌이야. 네, 뭐 리야드 시즌 노체 UFC예요. 그쵸. 이게 리야드 시즌은 또 뭐예요, 갑자기 들어온 거? 리야드 시즌이 뭐냐면 네. 일단 시즌은 시즌이에요. 기간. 리야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입니다. 수도죠. 네. 수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야드 시즌이라는 시즌을 열어요. 이게 없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독립기념일 뭐 주간, 뭐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 주간 이런 거를 거의 5개월이야. 이게 시즌이라고 하는 거 거의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시즌인데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에 보면 뭐 문화 관광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실제 명칭이 관광청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청이 생긴 거예요. 진짜 실제 이름이 엔터테인먼트 청이에요. 네. 그걸 이끄는 사람이 터키 알라시크인데 이 사람이 이끌어서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은 리야드에서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엔터테인먼트 및 프로스포츠 시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제니퍼 로페즈 콘서트도 있고 축구 경기도 하고 뭐 테니스 경기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예봉 구심점이 되는 그 창의 끝이 되는 게 파이트 스포츠예요. 격투기 스포츠. 복싱이나 종합 격투기. 네, 네. 정확히는 지난 이게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는데 복싱 쪽을 하다가 작년까지 이제 PFL 쪽 뭐 이렇게 조금 뭐 한이 많이 하다가 네. 중간중간 강론은 저도 까먹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복싱 위주로 훨씬 많이 했죠. 그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MMA를 좀 섞으려고 하는 거고 퓨리 은간우, 네. 우식 퓨리 이런 뭐 드미트리 비볼 이런 메가 파이트들이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갑자기 이제 벌어지게 된 그렇죠. 거예요. 심지어는 네. e스포츠도 맞아요. 엄청 상금 높여가지고 네. 대회 열고 그래요. 네. 여기서 뭐든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리야드 시즌. 네. 왜 근데 미국에서 여는데 왜 이 리야드 시즌이에요? 아, 미국에서 연대 그러니까 리야드 시즌을 좀 폭넓게 가져가는 거죠. 폭넓게. 리야드 시즌은 어떤 포용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우디에서의 펀드가 들어오는 건가요, 이 대회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진 않지만 현지에서 보도된 내용까지를 제가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나 화이트가 죽는 소리를 합니다. 미치겠다. 야, 아무리 그래도 약간 그거지. 조카한테 떡볶이 사 먹으라고 이제 조카한테 카드를 준 거야. 신전 떡볶이 써 있어. 친구들 3명이랑 가네. 떡볶이 88,000원. 약간 그런 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200억을 쓰니까 데이나 화이트도 야 이거 미치겠다. 대회로 200억을 벌 수 있을지 뭐 이게 수지가 나올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대단한 게 사업을 할 땐 또 되게 중요할 땐 내려놔요. 내려놓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데이나 화이트 코드가 있거든요. 그게 일단 퍼티타 형제들한테는 무한 리스펙트가 있고 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중동 쪽하고는 되게 이렇게 좀 져주고 들어가는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걸로 아는데 그렇죠. 갑자기 데이나 화이트가 6월에 터키 그 알라시크를 만나고 와요. 갑자기. 네. 근데 이 터키 이 사람이 엔터테인먼트의 장관 같은 거라 그랬잖아. 엔터테인먼트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부서의 총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해석하자면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오늘 어제부터 떠도는 그 소식은 막 복싱 페이퍼뷰를 자기가 대중들을 위해서 20불로 낮추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지금 그 수준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좌충우돌이. 그러니까 원래 페이퍼뷰가 지금 하나로 1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더 비싼 것도 있고 그걸 갑자기 20불로 줄이겠다, 대중 확장성을 위해. 모르겠. 이 사람 말은 이목은 끄는데 조금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고 좀 자기가 되게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수들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그런 캐릭터예요, 때로는. 어느 날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그 날아가서 터키 알라시크를 만났는데 데이나 화이트 성격 대략은 아시잖아요. 네. 그 중동에는 남자분들끼리 손잡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약간 좀 그 뭐랄까 리스펙트의 어떤 의미로. 예.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그런 걸 할 것 같진 않잖아요. 데이나 화이트가 갑자기 그 사람이랑 손을 잡고 걷는 영상이 근데 데이나 화이트 표정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근데 거짓말처럼 거기 갔다 온 후에 리아드 시즌 그 로고가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업을 해온 거죠. 이게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그 미국의 뭐 T-모바일 아레나라고 라스베가스의 가장 큰, 그러니까 스피어는 가장 첨단이고 T-모바일 아레나가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경기장. 그 이제 T-모바일이 우리나라로 치면 KT, SKT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범대중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들은 그 인지도를 항상 상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특정 맥락의 심리적 위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아드 시즌도 리아드 시즌 자체의 베이스 이미지 환기를 위해서 이번에 이 화제, 제가 아까 얘기한 이 뭐를 해도 화제가 되는 이 노체 UFC 대회에 본인들 타이틀을 넣음으로 해서 이제 그 이미지 마케팅적인 효과를 좀 그러니까 노리는 말하면 거죠. 이제 뭐 타이틀 타이틀 스폰서죠. 아,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했네. 네, 타이틀 스폰서. 리아드 시즌은 확실히 흥행하는, 그러니까 흥행을 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시즌이지만 흥행에 대한 미련은 오히려 좀 없어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리아드 시즌 자체가 거대한 이미지 광고 같은 거예요. 시즌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로서 이미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다를 표방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우리 국가가 어떤 이미지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미지 광고가 된다고 할까? 이제 국가가 어떤 걸 펼치려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맥락을 가지고 경제 활동이든 외교 활동이든 하려고 하면 이미지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8, 90년대 우리나라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은 했지만 소프트 파워가 좀 못 따라간, 브랜드 이미지가 못 따라간 나라였고, 동시에 지금을 보면 우리나라가 소프트 파워나 하드 파워나 모든 게 다 올라왔으니까 사업하기가 너무 쉽고 유학도 들어오고 그런 게 아까 얘기한 대중문화의 힘이고 맥락의 힘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재력에 비해서 뭔가 국가의 정신적인 면이나 품위나 이런 것들은 못 따라왔다는 측면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좀 익사이팅하고 문화적인 힘을 빌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좋아지고 리아드 시즌, 그러니까 리아드 시즌이라는 건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니까 리아드 시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리아드 시즌이 알려지면 그 연동돼서 동기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이 이미지 광고라는 거는 깊게 닿고 범대중에게 도달이 되면 좋은 거니까 어떤 구색적 측면에서 물론 물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하는 공식적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엔터테인먼트 캐피탈에서 열리는 스피어에서 열리는 거에 이 리아드 마크를 달면 타이틀 스폰서를 달면 조금 더 포용력 있어 보일 수도 있고 훨씬 더 뭐랄까 범 이벤트 같기도 하고 국제적 이벤트 같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를 좀 노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프로스포츠에 돈을 좀 많이 쓰는데 MMA 복싱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MMA 쪽에서는 UFC 이번에 노체 UFC 이외에 PFL에 펀드를 대량 투자해서 PFL이 지금 은간우도 PFL 얘기 좋습니다. 은간우도 모셔오고 뭐 유럽에서도 시즌 열고 뭐 리그 열고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거든요. PFL의 성장의 가능성? PFL의 성장 가능성. 제가 이거는 그 요즘에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지형도가 거의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진짜로. 빠르게 바뀌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PFL 관련해서 은간우가 이제 PFL로 영입되고 UFC와 계약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팔로우업을 해서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PFL은 지금 현재는
조금 대항마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렇죠. 좀 술을 조금 잘 못 두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거기에 이제 UFC가 술을 너무 잘 두고 있다 이런 느낌?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국제 정세까지 이어지는데 MMA 내에서의 국제 정세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중동에 패권을 진 게 이제 경제적 관련해서 패권을 진 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보면 좀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UAE가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거기가 이제 두바이 뭐 네. 아부다비 다 아랍에미리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굳이 치면 UAE가 격투기 쪽에서는 좀 더 영향력을 했죠. 발휘하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UFC 예전에 이제 UFC가 지금 현재 TKO로 합병되기 전에 엔데버에 팔리기 전에 퍼티타 형제일 때 지분 구조가 데이나 화이트, 로렌조 프랭크 퍼티타 형제 그리고 플래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국부 펀드인데 UAE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였거든요. 그러니까 UFC는 굳이 치면 이 UAE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얄팍하게 알기로는 UAE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라이벌 관계 같은 게 있어요. 네, 라이벌이죠, 둘이. 그럼 굳이 치면 데이나 화이트는 UAE 라인이었어. 그렇지. 야스 아일랜드도 했었고. 네. 근데 이번에 데이나 화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킹핀이 돼서 지금 국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런 콘텐츠가 없어요. UFC는 특성상 시즌도 없으니까 1년 내내 할 수 있고 어딜 가도 흥행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천재인 게 WWE랑 복싱의 모델을 합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도 풀고 싶은데 합친 거예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유타 대회 같은 데 가잖아요. 유타 대회가 말도 안 되게 좋잖아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그 고지대에 가서. 이번 10월에 열린 근데 유타가 그렇게 알려진 주가 아닌데 카드가 너무 좋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게요. 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지금 데이나 화이트는 UFC는 어디서든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예전에는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했는데 UAE 라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 쪽 그 라인을 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인데 이게 그냥 크게 봤을 때 사우디 자체 라인이 너무 큰 마켓이다라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하나 더는 데이나 화이트가 PFL을 견제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수정이 됐나 모르겠는데 리야드 시즌에 제가 물론 이거 좀 지나가면서 너무 급하게 봐서 확실하진 않은데 리야드 시즌에 공식 그 스케줄 캘린더표에 PFL이 누락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냐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제가 본 게 가짜 자료일 수도 있는 건데 PFL의 그 리야드 시즌의 일환으로 지금 페레이라 대 은가누의 페이퍼뷰 최초 PFL의 페이퍼뷰가 열리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터키 알 알라시크 입장에서도 그 사우디 입장에서도 UFC가 들어온다는데 PFL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PFL 그러니까 그 사우디 입장에서도 아주 큰 변수나 의외의 수는 아닌데 어쨌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대회에 리야드 시즌 타이틀 스폰서를 했고 여기서 또 국제 정세로 넘어가는데 세계로 봤을 때요. 엔터테인먼트 캐피탈은 하나여야 돼요. 라스베가스 입장에서. 근데 리야드가 그런 걸 뺏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는 그거에서 봐도 두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베가스, 사우디. 근데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보면 뭐냐? 그래도 될 정도 위치라는 거예요. UFC가 지금. 외교를 잘하는 거네. 외교를 되게 잘하는 거죠.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되게 잘하는 거죠. 근데 PFL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겠어요? PFL 입장에서는 사우디만 믿고 있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상당 부분 좀 정치적 요소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그 브랜드가 핫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급력이나 말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그게 정해지는데 PFL이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뭐 사우디에 이렇게 컴플레인이라고도 하고 할 정도로 핫함이 없어요. 지금 PFL이 돈 데이비스였나? 이 CEO 인터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돈 데이비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뭐랄까 동력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동력을 잃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돈 데이비스 같은 사람이
들어보면 되게 똑똑해요. 근데 원래 MMA 쪽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자본가의 그 펀드 자본가 맞아요. 운용하는 사람. 운용하는 사람인데 파악을 빠른 시간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프로모터들이 컨설팅 업체 출신 프로모터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제 경영학 쪽 사람들이 저는 이제 프로모터 인터뷰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이렇게 들으면 뭐냐면 그러니까 파이트 스포츠 쪽 베이스를 가진 프로모터들이 제일 성공을 해요, 보통.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을 보면 야, 이 인간 나도 그렇지만 야, 얘 완전 격바가 다 됐구나. 근데 차가운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는 프로모터가 없어요. 이 바닥은 또 다르군요. 네, 달라요. 컨텐츠가 달라요. 미국 헐리우드에서 왜 극본 쓰는 사람들한테 돈 많이 주고 그러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하지. 그러니까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거는 울림을 줘야 되고 감정적 어떤 결합을 감동을 줘야 되는 산업이라 기술적으로 지능적으로 접근하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경제 감성으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쵸. 박찬욱이나 봉준호 같은 사람들 인터뷰 들어보면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돈 데이비스 인터뷰를 들으면 이걸 너무 산술적으로 접근해요. 종합격투기에도 짧지만 불문율 같은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매치업에 있어서 누구도 모르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가 타 프로스포츠에 있어서 혹은 PFL이 UFC에 있어서 컨텐츠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가질 수 있는 우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반론적인 관점 혹은 기술적, 경제적 어떤 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그 장점을 다 빼고 게임을 풀고 있어요, PFL이. 이게 뭐냐면 종합격투기에서 토너먼트는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K1도 후반 되면 제가 보기에 동력을 잃은 게 토너먼트가 왜 문제냐면 프로모터들이 개입할 여지가 너무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묘미긴 하죠. 그쵸, 묘미긴 한데 근데 그 벨라토르 안 됐죠. 결과적으로 그 모델 토너먼트 모델 안 됐죠. 스카코코도 벨라토르 때 후반에 보면 잘 안 됐던 이유가 토너먼트 남발. 그러니까 남발이라는 걸 방점이 찍고 프라이드 잘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프라이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인데 이런 경제적 접근을 안 해서 망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감성만 추구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믹스 커피에 프리머를 얼마나 타는지가 중요한 거지. PFL을 잘 못하고 있다. PFL은 그걸 못해. 데이나 화이트는 그게 완벽한 거고. 그러니까 PFL이 뭐냐면 토너먼트를 남발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넓어져. 그러니까 MMA는 물론 최고를 가린다는 명제도 있지만 격투 스포츠 자체가 경기 하나하나가 캐릭터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UFC가 오히려 토너먼트 이렇게 많이 한다? 더 실릴 수 있어요. 근데 PFL은 권위라는 게 아직 안 서 있는, 브랜드적으로 권위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밀리언 달러를 내세우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초기에는 이제 챔피언들이 탄생하면서 막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1밀리언이라는 것만 똑같은 걸 모듈 형식으로 하니까 제가 보기에 ESPN 쪽에 좀 희한한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좋다는 게 ESPN에서 UFC뿐 아니라 PFL도 중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빠꼬미들이 들어가서 그런 네트워크 뚫고 하는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만 해도 PFL은 안 볼 때가 많아요. 왜냐면 몰라, 나도 누군지 몰라.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제이크 실즈 같은 선수가 PFL에서 모티베이션이 생각보다 격투기 선수들이 되게 감정적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의 모티베이션이라는 거는 격투기 팬들 상상 이상으로 승리하는 거 이상의 어떤 거에서 올 때가 많거든요. 환호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UFC 에이펙스에서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관객들이 없으니까 흥이 안 난다. 그러니까 UFC도 그걸 무시하다가 요즘에는 관객들을 약간 좀 넣어요. 좀 웃기지만 넣긴 넣어요. 분위기가, 컨텐츠로도 분위기가 너무 안 살고. 근데 제이크 실즈 같은 경우는 자기가 PFL에서, 물론 이제 나이도 들어서기도 하지만
제이크 실즈 같은 그런 레전드 선수가 PFL은 흥이 너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디 아틀란타 어디 도시 가서 막 자기 맨날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솔드아웃 된 데서 하고 막 UFC에서 조르주 생피에르랑 캐나다에서 하다가 PFL은 바이브가 너무 안 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켜켜이 좀 대회마다 쌓이는 것 같아요. 굳이 치면 저라면 이제 PFL은 유니폼도 안 할 것 같고, 왜냐면 당장 PFL 브랜드 이미지를 뭐 상승시킬 것도 아니고 거대 스폰서가 붙는 것도 아닌데 유니폼을 입힌단 말이죠. 근데 굳이 치면 UFC 쪽에서 실수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하는 게 유니폼이에요. 왜냐면 베넘 같은 데서, 그 전에 리복 같은 데서 비딩을 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그 실제 수익 창출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선수들 캐릭터를 죽이면서까지 유니폼을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 복싱 쪽으로 넘어가면 혹은 프로레슬링 WWE로 보면 그 선수들 의상이나 이런 게 얼마나 그 캐릭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근데 PFL은 그런 건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을 잃은 거예요. 너무 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쵸, 저주, 약간 똑똑한 이의 저주 같은 거죠. 그래서 PFL이 지금 저는 위기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시점적 위기. 이게 뭐냐면 데이나 화이트가 빅맥 지수 같이 저는 데이나 화이트 지수가 있다고 봐요. 데이나 화이트가 어느 시점까지는 언급을 안 해요. UFC 카운트다운 같은 것도 보면 라이벌들을 절대 언급을 안 해요. 않는다. 요즘 들어 살살 꺼내요. 요즘 들어 근데 PFL에 너무 열받으면 데이나 화이트가 기자회견에서 말을 해요. 너무 싫으면. 그런 게 제이크 폴 아니면 작년 PFL 얘기 지금 데이나 화이트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이게 제가 약간 데이나 화이트가 본인의 캐릭터를 그대로 녹여낸다는 거의 연장선인데 지금 PFL이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거 모카이프 쫓겨내면서 그쵸, PFL 데려가시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보면 거기다가 이제 PFL이 믿고 있던 게 오케이 너희 UFC, UAE, 우리 사우디 이거였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그냥 문 뻥 차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냥 돈 가져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금을, 그러니까 타이틀 스폰서 금액을 받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PFL 입장에선 지금 페레이라 은가누가 흥행을 안 하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실제 재정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뭐 그게 다 있겠지만 근데 어쨌건 컨텐츠라는 거는 복작복작한 느낌이 있고 흥행하는 느낌이 있고 해야 되는데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 이번에 만약에 은가누 페레이라가 흥행이 안 된다?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번 얘기 중요하네요. 이번이 되게 중요하죠. 하긴 뭐 최고의 카드니까. 최고의 카드죠.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인데도 성공 못 시킨다면 문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반사체냐 발광체냐 은가누가 그게 중요한데 은가누가 그러니까 선수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발광체냐 반사체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맥그리거는 발광체예요. 반사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광을 내.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가누가 그러니까 물론 시릴간이랑 은가누 대회가 페이퍼뷰를 했고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은가누는 그 당시엔 UFC의 엄브렐러 아래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삼각이 필요한 거예요. 페이퍼뷰가 흥행을 하려면. 이게 TV에 하는 거를 그냥 유튜브처럼 구독하는 거 틀어서 보는 거랑 실제 돈을 내고 그 지불의 과정을 거쳐서 페이퍼뷰를 본다는 건 조금 완전 다른 거거든요. 소비 패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보통은 삼각이에요. 페이퍼뷰가 흥행을 하려면 일단은 선수가 중요해. 그러니까 프로모터 입장에서 복싱에서는 선수랑 어떻게 해서든 비싸게라도 계약을 하려는 거고. 그리고 프로모터가 중요해. 이 경우엔 UFC죠. 예전 경우엔. 그리고 중요한 게 상대 선수. 그래서 삼각이 있거든요. 제 정의입니다. 네. 근데 은가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삼각에서 이각을 뺐단 말이죠. 프로모터가 PFL 없어. 밸류 없어. 사실상 네임 밸류 없어. 그러니까 MMA 격덕들은 알겠지만 페이퍼뷰를 살 정도의 인증력이냐?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술적 측면에서 은가누 승률과 별개로 그러면 상대 페레이라가 지금 흥행 파워가 있냐? 없어. 그럼 기댈 거는 은가누 개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사체냐 발광체냐가 여기서 가려지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발광체는 맞다고 봐요. 발광체는 맞는데 UFC가 소위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UFC가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 속이 쓰릴 정도냐? 지형도까지 다 감안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격투기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그 프로모션 기간에 들어가면 또 바뀌어요. 이거는 생태계라서 몰라. 아까 얘기한 거 컨텐츠잖아요. 컨텐츠는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뭐가 풀릴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좀 지금 현재는 좀 PFL 이거 조금 쳐줬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지금 보니까 격투기 쪽 빠꼬미들이 제가 보기엔 경영 일선에서 많이 배제된 거 아닌가? 제 느낌은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행보가 제가 보기엔 이제 투자금은 확실히 확보한 것 같고 그걸 어느 정도는 좀 기계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표준화 시스템화를 한 것 같은데 종합격투기는 그게 아니니까. 안 맞는다. 네, 토너먼트는 사실 구기 종목에 맞는 거고 시즌제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벨라토르의 문익점으로서 벨라토르가 먹혔잖아요. 이제 PFL에 인수가 됐죠. 이제 그 방식이 주식 그러니까 주식 증여 방식. PFL이 벨라토르한테 제가 알기로 대금을 준 게 아니고 우리 주식을 줄게 하는 식으로 하여튼 그 바이아컴에서 사갔죠 벨라토르를. 바이아컴도 이제 계륵이 됐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도 결국은 이제 벨라토르가 흥이 빠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네.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벨라토르의 미래는? 이 브랜드는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벨라토르도 지금 길을 잃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스카코커 같이 스카코커도 저는 나중엔 좀 길을 잃었다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뭐 개인이 길을 잃었는지 내부에서 좀 힘이 빠졌는지 뭐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는 종합격투기 화법이 있고 흥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벨라토르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이게 투자사가 가져가거나 투자금이 끼어들면 모든 어떤 기업들에게 있어서 저주나 함정같이 찾아오는 시기인데 이거를 컨텐츠적으로 봐서 경영학적으로 너무 엇나가지 않게 관리하면서 흥행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를 투자금 회수나 이런 식으로 보니까 컨텐츠적인 어떤 파괴력이나 설득력이 너무 계속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벨라토를 워낙 좋아해서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빛을 많이 잃었죠. 빛을 진짜 많이 잃었죠. 그래서 뭔가 어쨌건 격투기라는 건 시합 전에 최소 그러니까 격덕후들한테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은 안 나오더라도 요즘 컨텐츠 다변화 시대엔 그 이미 도달하고 있는 팬층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슴을 들끓게. 그쵸. 요즘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은 범대중한테 뿌리고 이거를 내실을 꾀한다가 사실 예전 담론이었는데 컨텐츠에서 요즘에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하는 컨텐츠나 스포츠 보면 진짜 덕후들이 인정할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게 흥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천만 영화가 없다. 그것도 똑같거든요. 격투기도 똑같거든요. 근데 UFC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게임인데 뎁스도 있으면서 확장력도 있는 거고 근데 벨라토르나 PFL은 언더독이기 때문에 뎁스를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UFC가 공룡처럼 되니까 할 수 없는 게임을 하면서 팬층을 일으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너무 테크 기업 투자금 받은 뭔가 헝그리함이 없는 느낌으로 경영이나 그 매치업을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하네. 컨텐츠를 다루면. 그래서 컨텐츠 다루는 사람들은 따로 있나? 그래서 이교덕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 진짜로 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정수 기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조금 컨텐츠를 매개로 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이렇게 어떤 저한테 인사이트라는 게 있다면 이 인사이트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해서 그걸 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뭔진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격투기 보고 하면서 쌓였다는 거에 축적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너무 마음 안에만 쌓아놓고 이게 뭐 어디 나갈 일이, 저 혼자만 그냥 듣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모로 뭐 느낀 것도 많고, 제가 평소에 아시겠지만 뭐 예전부터 미디어나 PR이나 홍보나 마케팅이나 격투기 정도는 아니지만 관심이 항상 많았고, 그런 것들을 좀 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한때는 뭐 유튜브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해봤는데 절대 만만한 시장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취재력은 절대 이교덕을 못 따라가고. 아니,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은 김대환 같은 분, 대환이 형 같은 사람, 뭐 그 솔직히 사람 아니잖아요. 나이가 지금 이제 40 중반인데 막 가끔 밥 먹을 때 만나서 뭐 교독 기자님은 격투기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형은, 김대환 해설위원은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보기엔 성승원 김대환 콤비는 축복 같은 거고, 이교덕의 채널도 전 축복이라고 보는 격투가한테. 그분은 아직도 막 기술 얘기하면 막 무슨 어렸을 때 첫사랑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형은 진짜 미쳤다. 저는 뭐 운동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그거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제가 예전에 그래도 조금 농담 비슷하게 내세우던 게 정보력 막 이런 건데, 정보력도 요즘 유튜버 분들 보면 못 따라가요. 제가 절대 못 따라가요. 거의 실시간으로 릴스 올라오고 막 미국 소식, 그나마 제가 이제 덕후처럼 팔로우 하는 게 미국 소식인데, 요즘 분들 릴스 편집해서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정보력도 못 따라가고,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걸 녹여서 얼마나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제 시각으로 좀 풀다 보면 이런 거 흥미있는 분들이 컨텐츠는 아니라도 뭐 연락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 출연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제가 이교덕 기자님한테 사실 나가고 싶다고 읍소를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어서. 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올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은 아니지만 파악한 게, 저는 이제 확장성은 없어, 솔직히. 나는 나같이 다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덕후들이나 대중문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이 많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좀. 아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그 분들이 많진 않지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니아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정수 기자가 다른 일도 하지만은 결국에 이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운명 같은 거예요. 사담해. 숙명이에요, 숙명. 그걸 안고 같이 가야 사람이 이제 더 성장 동력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다. 제가 사람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는 조금 이게 본업이 있어서 딱 닫아놨는데, 근데 뭐 오퍼도 많이, 뭐 해설이나 뭐 다른 거나 정수야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이런 거 너무 닫아놨는데, 저도 조금 유연하게 살려는 생각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의 기획으로 인덱스 MMA를 했다가 조금 호되게 당한 의철이 형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근데 그 확장력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그게 한번 깔아놓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또 둘 다 바쁘니까 하기도.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남의철 선수 이제 불컴 복귀하시죠. 남의철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